왜 이 노트북이 섹시했습니까? 개 사장님, 네? 개 사장님 말씀 좀 해보세요. 아니 섹시하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성능 대비 뭐 나름 두께도 좀 얇고 디자인도 괜찮게 잘 빠졌다는 근데 당신 누구야 근데? 안녕하세요. 주로 노트북을 리뷰하는 JN테크리뷰의 토토시입니다. 오늘은 많이들 기다리셨던 에어로 17KC를 가져와 봤어요. 요거 개사장이 요즘 쓰고 있는 노트북입니다. 이게 사실 한국에 최초 공개된 RTX 3000번대 그래픽카드가 들어간 제품이라서 최대한 빨리 리뷰하려고 미리 구매는 해놨었는데 제가 이걸 내동댕이 치는 바람에 고치느라 리뷰가 좀 늦어졌습니다. 미안하다 개사장! 언제나 그렇듯 더욱 자세한 리뷰는 JN테크리뷰의 블로그를 확인해주세요. 자, 올해 2월에 출시된 이 노트북은 인텔 11세대 코멘 레이크 i7 10870H CPU에 엔비디아 RTX 3060 그래픽카드가 들어있고 램은 8기가씩 듀얼로 16GB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저장소는 슬롯이 2개가 있는데 둘 중 하나에 1TB SSD가 장착된 제품으로 구매를 했고 디스플레이는 17.3인치의 풀 HD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면 윈도우 미 포함시 약 210만원 정도 하는데요. 좀 비싸지 않나? 195만원에 샀습니다. 아, 자랑하시는 건가요 지금? 그 RTX 3060 그래픽카드가 들어간 게이밍 노트북이 대체로 150에서 180만원 정도인 걸 생각하면 솔직히 좀 비싸긴 해요. 근데 크리에이터 노트북의 범주에서 보면 그래도 저렴하다고 생각이 드는 금액입니다. 전체적인 완성도나 내구성은 통 알루미늄을 CNC로 깎아서 만들기 때문에 매우 좋고 외관 디자인은 블랙에 가벼운 마킹과 로고가 들어가 있어서 얌전한 편이에요. 디자이너가 갖고 싶은 디자인은 아닌데 그래도 다른 비슷한 고성능 노트북을 쫙 늘어나 보면 매력적인 범주에 드는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이 상판에 각인을 이렇게 했어야만 했나? 근데 에어로가 원래 게이밍 노트북이었던 애라서 조금 상판 문양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 에어로 글씨는 불이 뿅 하고 들어옵니다. 뚜껑을 열면 양쪽으로 가녀려 보이는 힌지가 상판을 붙잡고 있어요. 보기엔 약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튼튼합니다. 제가 내동댕이를 쳐보니까 이렇게 떨어졌었죠? 많이 안 뽀개진 걸 생각하면 얘가 되게 튼튼하다. 타자를 칠 때 디스플레이 부분이 이렇게 간당간당 흔들리지 않냐. 재작년 모델 15인치 에어로를 쓸 때는 조금 건덩거리는 느낌이 있었어요. 이 17인치는 그런 작은 흔들림조차 느껴지지 않게 견고하게 잘 만들었다. 이 하단 베젤은 약간 두꺼운 감이 있긴 한데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 림 부분에는 고무가 되어져 있어서 노트북을 닫을 때 쿠션감 있게 퐁 하고 닫히는 느낌이 나요. 이렇게 이 하판의 타공공은 진짜 어마무시한데요. 이 큰 타공판 밑으로 촘촘한 타공판을 깔아서 큰 먼지나 머리카락이 들어갈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다른 노트북에 비해서는 오픈이 많이 되어 있는 형태라서 먼지가 더 들어가긴 해요. 특히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주기적으로 내부 청소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키보드 덱은 17인치라 그런지 매우 광활한 편입니다. 위쪽에도 통풍용 타공구멍이 있습니다. 기가바이트 엔지니어님들이 좀 통풍의 진심이었었나봐. 가운데에 귀엽고 동그란 전원 버튼이 달려있고 아래로 사각사각한 모양의 키패드가 달려있는데요. 넘버 패드가 정석적으로 다 들어가 있긴 해요. 넘로키가 꺼졌는지 켜졌는지 육안으로는 확인이 안 되는 게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기본 방향키도 넘버 패드 구석에 테트리스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감으로 방향키를 누르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 키감은 소음이 적고 쑥쑥 눌리는 편이라 잘각거리는 손맛이 있진 않지만 적당한 무게감의 키감이라서 사용하기엔 나쁘진 않았어요. 그리고 보통 게이밍 노트북에만 적용되는 무한 동시 입력이 지원됩니다. 기가바이트 컨트롤 센터에 들어가면 매우 자유자재로 백라이트를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뭐 예쁜 것 같은데 이런 게 정신사납다 하시는 분들은 일반 백색 불빛으로 고정하는 옵션도 있으니까 원하시는 대로 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트랙패드의 터치감이나 정확도 감도는 괜찮아요. 근데 노트북 인치수가 커지면 보통 트랙패드 크기도 같이 커지기 마련인데 얘는 15인치랑 동일한 사이즈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것보다 더 커지면 손바닥으로 이게 자꾸 움직이게 될 것 같아서 비율로 봤을 때는 좀 초라하고 작아 보이지만 이게 쓸 때는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신 여기 달린 지문인식 센서는 위치가 직관적이지 않아서 잘 쓰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포트 구성은 거의 최상급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충실하게 필요한 포트들이 다 들어가 있는 편이에요. USB-A 3.2 버전 2개, USB-C 썬더볼트 3 1개, 빠른 속도의 SD카드 슬롯, 유선 램 포트, 미니 DP 1.4, HDMI 2.1, 그리고 3.5mm 오디오와 마이크 포트가 1개씩 장착되어 있는데요. 요즘은 고성능 노트북이라도 PD 충전이 되는 USB-C를 달아주는 추세라 조금 아쉽다! 라고 말하는 욕심 많은 노트북 리뷰 채널인 JN테크리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세요! 뭐?
SD카드 슬롯이 달려있는 노트북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영상이나 촬영 작업을 많이 하는 크리에이터라면 매우 유용하게 느끼실 수 있는 구성이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디스플레이 포트들이 이제 오른쪽에 있어서 오른손잡이인 제가 쓰기에는 조금 불편함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17인치 고성능 노트북이기 때문에 휴대성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긴 해요. 한번 무게를 재볼게요. 2.69 그러니까 2.7kg 정도 되는 거고요. 자, 요것만 따로 재보면 이건 870g 정도 돼요. 그럼 두 개 합치면 얼마지, 계사장? 몰라. 여기에 이제 뭐 전공서적이나 업무용 태블릿, 노트 같은 게 추가되면은 진짜 허리가 휠 수도 있겠다. 무게도 무게인데 이 큰 노트북을 안전하게 넣을 수 있는 가방을 구하기 쉽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17인치가 들어가는 대형 노트북 백이 시중에 있긴 하지만 디자이너가 들고 다니기에 매우 무리가 있어 보이는 못생긴 디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집이나 사무실에 거의 고정으로 두고 사용하시는 게 맞지 않나. 아니면 적어도 충전기만이라도 2개 사서 놓고 노트북만 들고 다니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자, 요거 내부에는 99W시의 배터리가 들어있어요. 이거 역시 버블 조롱하는 느낌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작업을 하실 때 충전기 없이 쓰신다고 하면 한 6시간, 7시간 정도 쓰실 수 있거든요. 이 제품은 디스플레이 옵션이 2개가 있습니다. IPS FHD 해상도의 300Hz 주사율인 거랑 OLED 4K 해상도의 60Hz 주사율인 거랑, OLED인 제품을 1년 써봤는데 디스플레이 자체에 번인이나 잔성 문제는 없었지만 내 눈에 번인이 생겼어. 눈이 너무 아프고 피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FHD 모델로 선택했습니다. 근데 QHD 선택지도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체격은 NTSC 72%급, sRGB의 100%, P3의 83%로 상급 패널에 속하고요. 팬톤 인증 캘리브레이션도 적용이 돼 있어서 색감도 기본적으로는 좋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사율이 300Hz인 것까지 필요 없지 않나 했는데 계사장이 DJ 맥스 할 때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중요하다고. 알겠어요. 저번사의 최대 밝기 318니트라서 실내에서 쓰기에는 불편함이 없는 수준이라는 거. 자, 스피커는 평균 수준의 품질이에요. 대부분의 노트북이 그렇듯이 사운드 모듈은 합판 양쪽에 달려있고 표현 가능한 음역대가 넓지는 않습니다. 영화나 유튜브 시청 용도로는 괜찮은 수준인데 음악 작업을 같이 하시는 크리에이터라면 고급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올해 사용할 노트북으로 뭘 고를지 이 에어로 17KC하고 리전 5 프로를 두고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이 에어로를 쓰지 않기로 결정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웹캠 때문입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웹캠을 쓸 일이 하나도 없어서 막 큰 문제라고 느껴지진 않았는데 친구들이랑 직접 못 만나니까 웹캠을 틀어놓고 수다를 떨기도 하는데 웹캠이 여기 붙어 있어요. 이 키보드 대에 붙어 있으니까 저만 콧구멍 큰 돼지처럼 보인다니까요. 이거 다음 설계 변경 때 바꾸지 않으면 크게 경을 칠 것이야. 기가바이트 보고 있나? 자, 그럼 성능하고 발열하고 전력 패턴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인텔 10870H 모델인데 최근에 이제 막 타이거 에이크 11세대 45W CPU가 나오기 시작해서 살짝 매력이 좀 떨어지게 느껴질 수 있기는 해요. 그래픽 카드는 RTX 3060, TGP가 80에서 90W로 설정되어 있는 녀석입니다. 스트레스 테스트를 돌리게 되면 CPU 100% 로드 상태에서는 61.92W를 유지하면서 안정화 온도가 76도 정도로 나왔거든요.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게이밍 노트북들은 CPU 발열제에 크게 신경을 많이 안 쓰기 때문에 뭐 한 60W 나오고 할 때는 90도까지 올라간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팬 소음이 48.6dB까지밖에 안 올라간다는 거는 매우 칭찬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CPU 테스트 점수로 가게 되면은 시네벤치 R23 기준으로는 싱글코어 1165점, 멀티코어 8701점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라이젠보다는 좀 평균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이기는 해요. 뭐 사실 이 정도 성능이면은 제가 하는 뭐 동영상 편집이라든지 게임 작업 용도로는 전혀 불편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용할 예정이긴 합니다. 그래픽 점수로 넘어가게 되면 3D마크 타임스파이 기준으로 종합 7936점, 그래픽은 7959점이 나왔는데요. RTX 3060 노트북 중에서는 평균 아니면 살짝 평균 이하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에 막 TGP 130W짜리 괴물급 노트북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TGP가 8, 90W면 조금 떨어지는 걸로 느껴질 수 있긴 한데 이걸 게임 성능으로 치환을 하게 되면은 어지간한 고사양 게임도 그래픽 옵션 타협 없이 60프레임 이상을 유지할 수 있었거든요. 제가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 같은 고사양 게임을 테스트했을 때 매우 높은 그래픽 옵션으로도 평균 프레임 60 정도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오버워치 같은 중저사양 게임 같은 경우는 그래픽 옵션 타협 없이 평균 프레임이 140프레임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뭐 어지간한 경쟁적인 게임도 옵션 타협 없이 높은 주사율로 즐길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솔직히 인텔 CPU가 라이젠 CPU보다 요즘 성능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인텔 CPU가 들어간, 그것도 작년에 나왔던 CPU가 들어간 노트북을 쓴다는 게 기분이 좋진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로 프리미어 프로를 돌려보니까 스크러빙이 부드럽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어도비를 포함해서 오픈GL 기반의 프로그램들이 인텔 CPU에서 더 안정적으로 구동되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라이젠 CPU가 장착된 노트북에서 프리미어 프로의 이유를 알 수 없는 버그가 많이 발생한다는 리포트들이 있긴 하거든요. 저도 경험하기도 했고요. 뭐 그래픽 작업 업무를 위한 노트북이 필요하시다면 안정적인 인텔 CPU를 선택하시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체감 발열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셨듯이 통풍을 위한 타공구멍이 되게 많기 때문에 동일한 고사양 작업을 하더라도 소음이 발생하는 순간이 조금 늦게 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갑자기 뭐 3D 렌더를 건다거나 영상 인코딩을 한다거나 하는 순간에는 매우 시끄럽게 팬이 돌아가는데, 대신 이제 열이 과도하게 쌓여서 갑자기 프로그램이 응답 없음을 띄운다거나 하는 일은 다른 노트북보다는 좀 적다. 다만 노트북 내부에 먼지가 많이 쌓일 수 있기 때문에 제때제때 청소를 해주시지 않으면 오히려 더 심한 스로틀링을 겪으실 수 있으니까 평소에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된다는 거. 이 노트북을 개서장은 섹시한 17인치 고성능 노트북이다 라고 말하길래 처음에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잘 몰랐는데, 일반적인 크리에이터 노트북은 안정성을 위해서 RTX 3000번대 그래픽카드를 넣어주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얘는 과감하게 RTX 3060을 넣었으면서도 여리여리하게 얇은 몸체로 발열 처리를 해내는 걸 보니까 좀 아슬아슬한 매력이 있는 것 같다. 팬더형 미인이 아니라 좀 건강한 미인 같은 느낌이지. 그래서 저의 리뷰 내용으로 파라미터를 잡아보면 이런 형태의 모양새가 나오는데요. 오각형의 넓이가 넓을수록 저희 기준으로는 추천할 만한 노트북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스펙에 이 정도 퍼포먼스를 내는 노트북이라면 195만원 정도의 금액에 구매하시면 눈탱이 맞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노트북은 이런 분들한테 추천을 드릴게요. 고성능 크리에이터 노트북이 필요하신 분들, 크리에이터 노트북 중에서는 되게 고사양이면서도 안정적인 모델이기 때문에 되게 만족스럽게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크리에이터인데 게임도 좀 하고 싶으신 분들, 전문 게이밍 노트북보다는 성능이 좀 낮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엔간한 게임은 원활하게 다 된다는 거. 자,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다음에 봐요. 자, 다시. 어머. 그래서